김경래의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뉴스가 또 오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것인데 22대 총선,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이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이 보도를 보면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이제 5선 중진으로 꼽혔던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예,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익명을 요구한 이제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가 됐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당시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한 텔레그램을 직접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예. 이 지역구를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김해로 이동을 한다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지원 사격을 할 테니까 좀 옮겨달라라는 요청이었던 셈인데요. 예.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당시에 경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제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가 됐었고요. 또 해당 매체에는 김건희 여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면서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 김영선 의원 지역구가 원래 밀양 그렇죠. 네네네. 그거였고 거기서 이제 김해로 제안했다라는 게 그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창원의창입니다. 창원. 그때 이제 권역별 안에서 이제 지역구 바꿔서 출마하는 게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을 때 동료 의원들에게 이제 시장에 가서 한번 먹어봐라 물 같이 권유했던 그 분이기도 하고. 이게 바닷물이죠 하면서 노량진 시장에서 예. 수조에 있는 물을 아, 손으로 떠서 직접 마셨던 예, 그 분이에요. 예. 방류하기 전에 마셨던 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 실제란 것이기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예.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국의 민생 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쏘아낸 것도 결국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면서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김영선 전 의원 그때 컷오프가 당초에 됐었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 공천은 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곽규택 수석 대변인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자, 일단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으면 공천 개입이 아닌 겁니까? 아니 무슨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예.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일단 행위 자체 이거는 그런 거죠. 뭐 교통사고를 내는 거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교통사고가 안 나도 음주운전 자체는 문제가 됐듯이 음. 개입을 한 것이면 개입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이 법적으로 확정했던 문제되는 거는 개입하는 행위만 하면 그것으로 이미 기수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돌려보셨다는 건 취재를 하셨구나. 야, 역시 이렇게 훌륭한 패널과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취재는 아니고 궁금해서 예, 이제 그게 취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궁금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 사실은 좀 윗선에서 아하. 국장급에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고 아하. 실제로 증거가 확보되거나 앞으로 이제 그의 증거가 까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텔레그램 자료는 확보 안 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도의 신빙성 자체를.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래도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될 거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천을 됐어요. 물론 그 뒤에 칼같이 버렸지만 또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약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볼 필요도 좀 있다고 예. 생각하는 예. 게 뭐 대통령 여사가 이렇게 공천에 많이 개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만큼 그렇게 공천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우리 보수당 쪽의 인재를 여사께서 알고 계시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조금 소문이 과장돼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친윤 모 의원이 오히려 더 공천에서는 더 개입이라 그래야 되나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분이 또 여사를 많이 팔았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음. 근데 어찌 됐든 저희가 공천 과정에서는 석연치 않았었고 그걸 그 석연치 않은 결과들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부분 그 배우로 여사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부터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선거 전에 여사 보고 외국을 나가 계시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예. 사실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렸었거든요. 음흠. 근데 결국 그러지 않게 됐고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추가 자료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 이거는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럼요. 계속되죠. 아. 저는 뚝이 터졌다라고 봐요. 터진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음. 이제 큰 균열이 생겼다. 아하. 메우기 힘든 균열이다. 아.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일단 이 균열이 생긴 건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툭이 터지기 시작한 거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저도 좀 들었는데 아, 들었는데. 저는 캡처 자료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사는 대부분 이런 걸 할 때 뉴스토마토 갖고 있을 것이다. 예, 처음에 관련 사실을 의혹 보도죠. 의혹 보도를 하면 부인합니다. 이거는 거의 루틴이에요. 부인하면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루틴입니다. 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그래야 일단 관심도 좀 더 끌고 보통 있는 거 다 털면 그 다음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인할 거 예상하고 저 봐라 있다 아하. 나올 겁니다. 저는 아하. 나올 거라고 보고 아하. 뭐 제 추정도 그렇고 아하. 저도 사실 뭐 약간 들었었는데 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텔레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취재한 게 있는데. 와, 저도 그때 물어봤는데 네, 역시 박재홍의 이 텔레그램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이거 네. ABC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뉴스토마토 측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 그분이 주지 않겠다라고 요청을 거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추측해 보면 뉴스토마토는 아직까지는 텔레그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너무 예.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내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후속 보도가 돼서 뉴스토마토가 근데 안 나올 문제는 가능성이 뭐냐- 많아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이분들이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 자랑을 했던 어쨌든 이런 걸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법적으로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의미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전문 법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하. 남한테서 이런 걸 들었고 그걸 본 사람이 있다라는 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이미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거 자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 여당 반장으로서 네. 취재 기자들을 압박하고 계실 우리 곽우신 기자님, 너희들은 왜 이것을 제보받지 못했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기사 자체가 아까 오늘 이준석 의원도 잠깐 지적하신 완결성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러나 지금 오늘 김웅전 의원께서 잘 적혀주신 것처럼 그 완결성과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아 당연히 그랬겠거니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당연히 또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를 복기를 해보면 사실 용산 대통령실 측하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지도부하고 공천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철기 의원이 공개 반발하는 사건가 있었잖아요. 그 맥락에 끼워 넣어 봤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아하. 녹아들 수 있는 사안이다. 개연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아 우리 김건희 여사 그랬을 리가 없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자 측에서도 김 여사님 안 그랬어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지지자들조차도 그거 자체가 너무 좀 누적된 스택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되게 어렵다 당분간 또 야권이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대통령실에서는 허위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임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 실장. 이게
아까 김웅 전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공공연한 사실, 아직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공공연한 의혹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뭐 김웅 전 의원님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이해해요. 저는 아무 상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기 드리면 김웅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 의원이 내 여사랑 이렇게 텔레그램을 했다. 나 공천 받을 거야. 예를 들어 여사가 김치찌개 맛있는 집은 어디죠?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거 대답하고서 나 공천 받을 거야. 이렇게 황당한 의원이 있겠습니까? 예. 관련 대화가 오갔으니 난 공천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사가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 공개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판사가 따져볼 문제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여사를 뽑은 게 아닌데 왜 여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선거에서 자기 의견을 실제로 이게 의견에 영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자와 텔레그램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방금 김웅 전 의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게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저도 총선 과정에서 여권 관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사가 밀고 있어서 될 거야. 여사가 어떤 분을 밀고 있는데 그분이 비례대표에서 후순위로 됐기 때문에 용산이 화가 났어. 이런 얘기를 여권 관계자들이 무수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서는 그냥 공공연한 사실, 뭐 사실 확정은 안 했으니까 공공연한 의혹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예.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텔레그램 문자 캡처는 주초까지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고 예. 그다음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관련 보도에 나왔던 것도 모 의원이 그거를 보여준 걸 나도 봤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게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냐 여기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살짝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들끼리는 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사가 공천 문제에 있어서 여사가 언급하고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이거는 뭐 위법이냐 아니냐 그걸 따질 결론이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위법입니까? 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업무연수원 교수를 하셨던 분이 위법이라고 바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 위법 맞습니다. 예, 썸네일은 위법인데다가- 이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젠장입니다.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편집 이게 방향을 할 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사실 무수하게 총선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고 앞서 이제 친윤 의원이 예. 여사를 등에 업은 뭐 이철규 의원이죠. 가장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또 몇몇은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몇몇은 또 다른 핵심 관계자들이 요청 때문에 한 것도 있었고 또 몇몇은 여사가 그 친윤 의원 통해서 입김을 행사했다라는 예. 그런 얘기들이 뭐 파다하게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 이번 보도로 해서 여사를 또 수면 위로 많이 올랐다고 팔기도 봐요. 했어요. 여사를 많이 팔기도 했는데 예. 문제는 그거를 적절하게 컨트롤을 하고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여사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연에 방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이름을 팔지 않고 여사 이름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게 더 좀 약간은 그러네요. 너무 우울해지는데요. 갑자기- 급우울. 예.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이슈는 또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주자로 나섰습니다.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잠깐 그 장면을 보셨는데 연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색하잖아요. 아, 어색한가요? 네, 전 좀 아. 어색합니다. 아. 물론 차관일 때부터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하. 일단 정치인들의 선전 연설과는 조금 다른 가장 정확한 표현은 짐짓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짐짓? 짐짓 화나고 거센 척을 하고 있구나. 아. 그거는 프리텐드? 최근에 프리텐드. 영어로 아. 투가 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짐짓 정도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에서 웃어주면 안 되는데. 아, 웃겼어요. 제가 맨투맨만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내에서 원 내에서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야당을 향해서도 강한 모습을 짐짓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아, 네. 짐짓입니까? 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 대표하고도 안 맞지, 대통령실에 무슨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민심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지. 그 상황에서 뭐 이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서로 상대방 욕하는 것밖에 방법이 특별히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결국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도 그렇고 지금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상대당 문제만 꼭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당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판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은 뭐 책임이 없습니까? 자, 판장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아까 박수 받았던 게 정치 투쟁의 원인은 이재명 대표 탓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두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듯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방금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드린다라면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좀 놓아주시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당연히 끊이지 않았고요. 이 예.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잠깐 나서가지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오늘은 좀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자제를 당부할 정도였는데요. 예.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뒤쪽 얘기 보면은 뭐 이제 패스트트랙 그 민생입법 관련 얘기도 나오고 연금개혁특위 얘기도 나오고 협치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 던졌는데 예. 이미 앞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으로 이렇게 질러놓고 나니까 야당 의원들의 귀에는 잘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선방이 중요합니다. 예. 또 이러한 이제 계엄령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한 말씀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동훈 대표 오늘 이제 아침 회의 때요, 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국정이 장난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민주당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면서 특히 이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김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그 정보를 제발 공유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하.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계엄령 의혹 관련해서 제보와 정황이 들어오고 있다. 김병주 의원 대장 출신이죠. 이분도 제보가 있는데 그 소스 밝히면 안 된다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검사들 탄핵을 할 때 예. 검사 일단 탄핵을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비위에 대해서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아, 계엄에 대한 제보. 이거 제보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민주당식 정치예요. 그냥 이게 보면 뭐 일단은 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계엄령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는 그냥 586 갬성이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것 통해서 저는 민주당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 뭐랬냐면 민주당이 탄핵 소추 막 할 때 이게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는데 뭔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계엄도 그러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거 막 쓰면 되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령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퍼뜨렸던 헛소문이나 그리고 과거에 했더니 탄핵소추에서 다 지금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계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박 실장님은?
뭐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야, 이게 또 취재 많이 하셨어요. 어디 알아보셨어요? 국방부? 아니 여기저기 여기저기 제가 출처를 밝히는 거니까 알아볼 수 있는 말씀. 제가 뭐 알려고 하면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엄청난 분들이에요. 한판 승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보가 있고 아하. 근데 그 제보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아주 윗부분에 계신 분이 계엄령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어떤 자리인지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어를 썼다. 아하. 윗부분이.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또 해줘서 그 사람이 제보를 한 뭐 그런 정황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고 이런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 말의 화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예. 뭐 권력이 꽤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데 그런 제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시대에 설령 여기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죠. 대통령이 어쨌든 뭐 정책이나 메시지나 방향이 일관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출적인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도 하냐라는 할 수 있는 것 아냐라는 우려가 약간 있어요. 야권 내에서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아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리 예방 주사나 견제 차원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 한 번 정도 언급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루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일루로 동을 한번 그렇죠. 던진 거고. 아 좋은 예. 좋은 예. 내용입니다. 예. 뛰어나신 랭커답네요. 역시.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거. 아, 예. 예. 근데 그런 정도의 견제인데 아하. 계속 견제구를 날리면 아. 보는 관중들이 뭐야 경기를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 근데 계속 뭐 여러 의원들에게 여러 제보가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계속 그거를 이슈화 시키는 건 부적절하다. 왜냐면 민주당으로서도 마치 음모론 세력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 하면서 이제 브리핑 마무리할 텐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오늘 낮에 논란이 된 사진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휴대전화 사진이 언론사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어요. 아 이분들이 그 필름을 안 붙이세요. 예, 지금 이제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그 메시지를 여기 이제 받은 거죠. 보내신 건가요? 아무튼 받은 거죠. 네. 받은 거죠, 그죠? 자 이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니환 의원이 여기 이제 감사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아하. 이 두 건의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선택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수술 청탁인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막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니환 의원은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집도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집도의가 나하고 아는 사이니까 전혀 몰랐던 목사로부터 전화로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예. 수술 잘 부탁한다. 그냥 이렇게 언급한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의사 그렇죠. 네. 이제 교수님이고 세브란스 병원 측에 있는 집도의하고는 아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수술은 이미 잡혀 있던 거고 일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수술을 잘 부탁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전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있습니다. 응급한 환자에서 뭐 특별한 혜택을 준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답변이었던 취지의 거죠? 그런 해명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데 저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까? 아하. 그 정도로 의례적으로 한 이야기인데 음. 그리고 정말 우리 당 의원들의 그 적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절대로 필름 안 붙인다. 필름 안 붙이고 예.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휴대폰을 보고 말겠다는 저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 어디서 저런 의지를 키웠는지 배우고 싶네요. 정말. 아. 저런 게 좀 뭐 늘 정치나 인생이나 복잡계다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이뇨한 의원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뭐가 사실인지 모르죠. 음. 근데 상식적으로는 의사들은 늘 수술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뇨한 교수가 의원이 따로 부탁을 했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부탁 안 하면 열심히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렇고 이뇨한 의원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대신 수술 순번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땡겨주고 하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간에 이뇨한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치고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대통령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의원들 당신들은 저렇게 급할 때 잘 받을 수 있잖아. 우린 아냐.
우린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돼라는 것 때문에 훨씬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대통령의 확고한 제가 일단 확고한이라고 표현할게요. 확고한 의지를 혹시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안 하면 어쨌든 국민적 여론은 더 나빠지겠죠. 저희도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나 고위 장차관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알고 보니까 예외더라고요. 네, 근데 22군데를 뺑뺑이를 도셨잖아요. 새벽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게 나오면 국민들은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아는 사람 그게 없는데. 아닌데 아는 우리는 사람 아는 누가 사람 있습니까? 의대 교수도 아니고 그렇죠? 주치의도 없고. 주치의도 없고 주치의가 없네 우리가.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그런 사진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최근 워크숍에서 한 의원이 꼭 필름 붙이라고 그 당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안 붙일 분은 계속 붙이지 않고 있다는 점. 자, 일단 한판 보르기는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